최근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만 명을 넘고 이에 따른 사망자 숫자만 11만 명이 넘어섰다고 하죠.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런 위기를 뒤덮는 대형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을 모두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인종차별 문제죠.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인종차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습죠? 대체 피부색만으로 왜 평가받고 차별받아야 하는 건지, 이건 백인, 흑인, 그리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또 다른 현상들을 불러왔습니다. 인종차별과 관련해서 말이죠. 워너미디어 엔터테인먼트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HBO Max에서 인종차별 이슈가 있다는 이유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플랫폼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이슈가 있습니다. 이 작품이 가진 역사적 맥락과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묘사가 서로 양립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쪽에서는 그 당시, 즉 흑인 노예 문제로 자국 내 전쟁까지 불사했던 남북전쟁의 시대 상황에 대한 역사적 사실관계를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흑인 노예 제도와 그에 따른 인종차별 문제가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결국 사회현상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중이죠. 어느 쪽이 정답이고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에 대한 노예 문제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조지 플로이드라는 인물로 다시금 불붙은 인종차별 문제는 한때 오스카에서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등 8개의 상을 휩쓴 작품을 인종차별적 작품으로 분류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HBO Max의 담당자는 언젠가는 다시 라이브러리에 추가가 되겠지만 아마 인종주의적 묘사가 있는 영화로 분류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산물이며 불행히도 미국 사회에서 지금까지도 아주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민족적, 인종적 편견을 묘사하고 있다. 이 인종차별적 묘사는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작품을 아무런 설명 없이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 매우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상반되기에 우리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편견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보다 공정하고 공평하며 포용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먼저 역사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이해해야 한다. 해리포터가 이슈의 한가운데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키워준 조앤 롤링의 반대편에 서서 뛰어들다니. 한번 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롤링은 트위터에 굳이 생리하는 사람들이라는 특정 문구를 넣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생리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평등한 세계 만들기라는 제목의 사설을 공유했습니다. 왜 여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굳이 생리하는 사람이라는 문장을 사용했던 걸까요? 사실 그 뒷문장에는 이를 비꼬는 문구까지 삽입하면서까지요. 이 문구는 당연하게도 트랜스젠더 혐오 발언으로 읽혀져 롤링의 트위터는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롤링은 이에 대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고수했고 추가 트윗까지 게시하기에 이릅니다. 성별이 실제하지 않으면 동성애도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지금을 살고 있는 여성의 존재조차 지워진다 라고 했죠. 그리고 이에 대해 우리들의 해리포터 다니엘 레드클리프는 결국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난 롤링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트랜스 커뮤니티를 위해 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 라고 밝히며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이다. 이에 반대되는 발언은 트랜스젠더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지워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 그리고 롤링을 포함해서 그 누구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료 전문 협회의 조언에도 위배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일로 나와 롤링 관계를 적대적으로 꾸미려 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으며 롤링은 내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다만 지난 10년간 트레버 프로젝트에 기여해온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이 시점에서 내가 해야만 하는 말이 있다고 느낀다 라고 말을 맺었습니다. 이후 롤링의 반응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람의 뇌에는 사람의 얼굴만 따로 감지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면 바로 적대적 감정을 끄집어낸다고 해요. 이런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어쩌면 그와 비슷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나와 혹은 대다수와 다름으로 인해 느끼는 막연한 적대감이나 정서적 배척이 그런 거죠. 인종차별 문제도 그와 비슷한 출발선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존재와 그 불완전성, 그리고 성적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폭넓게 그리고 인본이의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정말 멋진 영화배우 휴 잭맨은 어쩌면 슈퍼히어로 울버린과 동의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칫 이 슈퍼히어로에서 휴 잭맨이 잘려버릴 뻔했다는군요. 믿어지세요? 2000년 처음 개봉한 엑스맨에서 울버린으로 연기한 휴 잭맨은 촬영을 시작한 지 5주 만에 거의 해고당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스튜디오의 수장이 점심시간에 휴 잭맨을 따로 불러내서 걱정스럽다는 경고를 직접 날려주기도 했고 그 다음 날에는 감독이 따로 불러내서 오디션에서 본 모습과 다르다고 전날 들었던 얘기를 앵무새처럼 다시 들려주기도 했다는군요. 그리고 이런 경고는 휴 잭맨을 매우 놀래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휴 잭맨은 이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이 자신의 커리어에 있어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는 매우 낙심했고 또 분노한 채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이런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때 바로 그녀가 그의 불평과 불만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차분히 조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믿어야 해. 지금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 단순하게 다시 캐릭터로 돌아가. 거기에만 집중해. 당신의 본능을 믿어. 당신은 할 수 있어. 스스로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믿어주고 해낼 수 있다고 격려해주는 건 엄청난 힘이자 곧 사랑이었다고 하죠. 이후에 휴 잭맨은 아내의 조언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울버린에 집중했고 결국 이후 20년 동안 추호의 의심도 들지 않는 울버린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서야 조용히 울버린의 발톱을 내려놓았죠. 누구나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럴 때 당신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그 누군가 있으시죠? 아니면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블랙 위도우 소식을 전하며 처음 배역을 제안했던 에밀리 블런트가 이를 거절했었노라 전해드렸었죠. 다들 흥행과 함께 막대한 수익이 보장된 영화의 시리즈 캐릭터를 거절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자신의 신념이나 견해에 따라 이를 거절하는 배우들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배우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날 것 그대로의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 제이슨 스타뎀의 이야기입니다. 제이슨 스타뎀은 마블 영화를 싫어하는 배우로 유명하죠. 한때 마블 영화는 자신의 할머니도 찍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디스에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요. 이유는 그런 거였습니다. 대부분의 영화 촬영이 그린 스크린 앞에서 찍고 CG로 도배를 해버리니 정작 배우들은 별로 할 것도 없다는 얘기였죠. 그리고 이런 영화에서는 대체 진정성을 느낄 수도 없고 진짜 배우들이 주는 영감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비전을 연기했던 폴 베타니는 정말 만약에 정말 어려운 씬에 정말 복잡한 대사가 있는 어려운 장면이라면 제이슨 스타뎀 같은 배우를 데려다가 액션만 찍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맞받아 디스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혹시 제이슨 스타뎀이 자신이 마블이나 기타 히어로 영화에 뽑히지 않아서 하는 소리가 아닐까라고 의심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마블의 수장 케빈 파이기가 정말 MCU에 제이슨 스타뎀이 합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화제가 됐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제이슨 스타뎀이 정말 자신의 말을 지킬 것인가에 주목했죠. 그런데 케빈 파이기가 그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며칠 전 전혀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 싶어 받았는데 그게 바로 제이슨 스타뎀이었다. 그는 이번에는 함께 못해서 아쉽지만 나중에 꼭 같이 하자라고 말했으며 너무나도 친절하고 상냥했다라고 밝혀 그가 소신 있게 행동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스파이 같은 영화에서 코믹 캐릭터로 나왔지만 사실 지금 그만큼 액션 영화를 잘 소화하는 배우는 없죠? 그런 그가 마블이 아닌 리얼 세상에서의 날 것 그대로의 액션을 고수하겠다니 고마울 뿐입니다. 아마 가장 오래된 스파이 영화, 혹은 찍기만 해도 고정 팬들이 고정 시청률을 확보해주는 영화, 혹은 여전히 뜨거운 사랑을 받는 영화, 혹은 가장 멋진 남자 주인공을 세대를 거쳐 보유하고 있는 영화 하면 바로 이 영화 시리즈를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007이죠. 지금은 25번째 시리즈가 개봉 대기 중이고 이제 역대 5번째 007 캐릭터였던 다니엘 크레이그가 하차하면서 새로운 여성 007 캐릭터가 등장한다고 예고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역대 최고의 007이었다고 평가받는 다니엘 크레이그가 지난 시리즈였던 퀀텀 오브 솔러스에 대해 언급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퀀텀 오브 솔러스는 역대 영화 중 가장 힘든 영화 촬영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유는 바로 대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심지어 감독 마크 포레스터는 중간에 그만두길 바랬다고까지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 싶은데 그때는 미국 시나리오 작가협회 작가들이 모두 파업 중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영화 스태프들의 협회 가입과 단체 활동이 보장되어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헐리우드는 협회에서 파업을 하겠다고 하면 모든 작가는 그에 따라야 하고 만약 위반할 시 협회에서 제명당할 뿐만 아니라 만약 영화사에서 협회 작가가 아닌 다른 작가를 고용하면 제작사는 이후에 다시는 협회 작가와 일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갑질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리고 말죠. 제작사는 어차피 작가와 일을 해야 하는데 협회를 거치지 않고는 일을 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구조니까요. 어쨌든 촬영 당시 작가들의 파업으로 대본이 완성도 되지 않은 채 촬영을 시작해야 했고 작가를 고용할 수도 현장에서 다시 쓸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감독과 주인공이었던 다니엘 크레이그가 매 씬을 상의하며 같이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파업이 일찍 끝날 줄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촬영을 시작하고 있으면 자연스레 합류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큰 오산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 크레이그는 그 전 시리즈였던 카지노 로얄의 스토리를 따라가 70년대 복수물 같은 영화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고 시나리오가 빈약한 탓에 액션 중심으로 진행해 많은 스토리를 액션 컷으로 커버해야 했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퀀텀 오브 솔로스는 카지노 로얄만큼은 아니지만 꽤 높은 박스 오피스를 기록했고 그 이후로도 다니엘 크레이그는 가장 성공한 제임스 본드가 됐죠. 그리고 그는 올해 No Time to Die로 그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You know, $200 million budgets, it's all CGI created. So to me, it's not authentic. I'm inspired by old, real star. Authentic. 제이슨 스타뎀은 마블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It's not authentic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는 앞서 이야기한 특수효과, 2억 달러의 예산, CG 등이 authentic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authentic은 진정한 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authentic은 진정한, 진짜인, 인증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많이 쓰이곤 하죠. 진짜의, 그리고 진품의 뜻을 가진 genuine과 유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슨 스타뎀의 인터뷰 내용은 It's not authentic, 진정하지 않다, 진짜가 아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인터뷰의 전체적인 맥락을 따져보면 특수효과, 엄청난 예산, 그리고 CG 등을 난 진짜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uthentic, 기억해주세요. 다니엘 크레이그의 전 제임스 본드는 피어스 브로스넌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가 시리즈에서 하차하게 됩니다. 바로 너무 많은 출연료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피어스 브로스넌은 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많은 충격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혹은 일어날 일들에 대해 조금도 예상하지 못하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실수를 범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설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일어설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한 주간도 곳곳에서 수고하셨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